네, 역사 특강좀이라고 제가 정해봤는데 이건 변호사님, 자 역사 특강좀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들 아리송해하실 텐데 민주당 내 친명 모임이죠. 더민주혁신회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입니다. 국회에서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는 총선 평가 및 이 조직 전망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혁신회의는 작년 6월에 이 친명계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출범한 조직인데요. 현역 물갈이 또 이재명 수호를 내세워서 활동해온 조직입니다. 혁신회의는 어제 간담회에서 이 혁신회의 출마자 50명 중에 무려 31명이 당선됐다라면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간담회 분위기 내내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특히나 이 강의원 공동대표는 10명 중에 31명이 당선됐다라면서 이 당선자와 낙선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김준혁 당선자를 호명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긴장시켰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혁신의 2기가 출범하면 보란 듯이 역사학 특강을 좀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좌중에 박수와 환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김준혁 당선인 굉장히 저희 총선 기간에 많이 저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 저희가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당 혁신, 국민 주권, 정치 개혁.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시대를 열자 이런 취지로 더민주혁신회의가 출범을 했었는데 행정 권력으로 나아가야 국회 탄핵소추안이 200석인데 너무나 안 맞죠. 180석으로 낮춰서 혁신 국회의장은 대단히 중요하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사회자가 아니다. 한 번도 당의 입장에서 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국회의장 후보들까지 줄줄이 가서 한마디씩 했는데 자 장인주 부위원장님 일단 네. 원외 조직입니다. 더민주혁신회의 네. 이제 당내 최대 개파가 될 거다. 뭐 예전에 이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문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친명 중에서도 여기 최대 개파 될 거다 얘기 나오는데 맞습니까? 뭐 그런 분석들이 벌써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더민주 소속의 어떤 분들께서 지금 31명이 이번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일단 31명의 현역 의원이 배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좀 힘있고 목소리가 큰 그런 또 조직이나 개파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 입장으로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지금 공천 과정도 지내왔고 그리고 총선 과정을 거친 후에 압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 당 내에서 뭐 특별히 뭐 개파 논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은 지금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단 가장 본질적인 것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대부분 합치를 하시거든요. 결국 지난 4년 전 그 총선 때도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많은 의석 몰아주셨지만 사실 의석수만 많았지 제대로 일한 게 무엇이냐라는 질타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네. 22대 국회에 들어가서는 속도감 있게 일들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더 많은 것이지 사실 그런 차원에서의 모임이라고 봐야지 뭐 일단 뭐 개파 논쟁이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눈에 보이거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31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모임 회의인데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종호 실장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여권에서는 더민주혁신회의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어떤 사실 단체인지가 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지금 어저께의 그런 그 모임에서 이미 자신들의 성격을 다 드러냈거든요. 어떤 모임이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50명이 다 출마를 했는데 그 50명의 지역구가 거의 다 반명, 비명계 의원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또 양문석 당선인, 그 다음에 김준혁 당선인, 바로 비명의 상당히 중진 의원들,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또는 박강원 의원을 저격하고 그 자리에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어떤 지금 이 혁신회의의 후보들, 당선인들도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비명 행사의 프레임을 돌파한 우리 당선인들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상입니다. 그 자리에서 영상이 이렇게 보여졌는데 네. 어떤 영상이냐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장면과 그다음에 법원에서 그것이 기각되는 장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대표죠. 김우영 공동대표가 울먹이는 장면이 지금 보여졌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수호하기 위한 모임이구나. 이렇게밖에 안 여겨지거든요. 구호도 이재명과 함께 정권 교체.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호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우리가 모였는데 여기서 30명이나 당선됐다라는 축하를 하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4명의 국회의장 후보가 간 것도 참 뭐랄까요, 적절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친명의 마음을 얻어야만 국회의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경쟁, 어저께 국회의장 후보 4명의 이야기도 거의 다 내가 이재명의 뜻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느낌의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거기에 이제 환호성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것이 정당 민주주의일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훈 실장이 네. 김준혁 당선인에게 역사 특강 듣겠다라고 해서 이게 적절한 거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 이번 키워드 주제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하다 아니면 뭐 다 총선 끝났으니 할 수 있는 말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전통의 민주당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역사 인식을 갖고 또 이런 그런 젠더, 계층, 지역 모든 갈등 요인을 다 포함된 그런 폄하 발언들을 이어가는 함량미달의 정치인을 배출을 해서 물론 너무 늦은 시간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천을 철회할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제명은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환호성과 역사학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저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구나. 이게 지금 김준혁 당선인의 발언들을 전부 다 이 민주당이 옹호하고 또는 다 사실이라고 여기고 있구나라고 지금 발언한 것이거든요. 이 장면을 보고 2대 졸업생들과 그다음에 안동의 그 소수서원의 관련자 분들 또 많은 진짜 박정희 대통령의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또 개인 의견까지 주셨고요. 일단 장윤주 부위원장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그렇죠. 일단 김준혁 당선인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막말 논란이 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사과를 권고했고 당선인도 그 총선 기간 중에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의원이 진짜 되고 나면 22대 국회에서 어떤 의정 활동을 보여주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또 그 사과의 진정성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총선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막말 논란들로 인해서 김준혁 당선인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역사학자로서의 모든 연구라든지 뭐 전체적인 뭐 강의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 과거가 모두 다 부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의 논란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22대 국회가 열리면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만나보시죠.